자, 교재 135페이지. 자, 거기 135페이지 예제 4-2번.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회차가 4개예요. 좀 회차 좀 적어주세요. 135페이지 예제 4-2에다가. 자, 80회 1-1. 80회 1-1. 그 다음에 87회 1-1. 80회 1-1. 87회 1-1. 그 다음에 102회 1-2. 안녕하세요. 102회 1-2. 그 다음에 103회 1-2. 103회 1-2. 자, 다시 한번 80회 1-1, 87회 1-1, 102회 1-2, 103회 1-2 이렇게 4개고요. 어저께 그 자기 주식 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요거하고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죠. 자, 우리 시험에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 쪽을 여러분들 출제를 좀 많이 해요. 출제를 좀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분계가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분계를 이해하실 때에는 그림으로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기실 게 뭐냐라고 하면 다 배우셨던, 여기는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여기 뭐야? 여기 아니고, 그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회사가 당기 순이익이 나면 그게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고 회사가 배당을 줘요. 배당을 주는데 우리가 배당은 언제 주냐면 올해 연도 말에 주는 게 아니라 올해 연도 말이 아니라 내년도 초에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회사가 이 배당을 다 줘버리게 되면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우리가 적금 형식으로 쌓아두는 걸 회계에서는 여기 적립금이라고 해요. 적립금. 그죠? 근데 이 법정 적립금은 이름에 적립금 앞에 법에서 정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그럼 법에서 정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강제로 적립을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죠? 선택이 아니고 이 법정 적립금에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실 게 이게 어떠냐면 우리가 배당 중에서 금전입니다. 금전. 금전 배당의 10% 이상을 우리가 개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 시간에 배우셨을 거지만 이익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세무이급 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거 배우실 거예요. 맞죠? 그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익준비금을요, 시험에 이제 어떻게 줄 때가 있냐면, 우리가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를 적립한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배당은 어떤 배당과 어떤 배당이 있냐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금전이라고 돼 있어요. 금전. 맞죠? 금전은 현금이에요, 주식이에요. 현금.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는 거지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쌓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익준비금 나오면 절대 주식 배당은 고려하시면 안 돼요. 이거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낚시 잘 파니까요. 꼭 외워주시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립금이에요.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요, 말 그대로 회사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주주들 있죠? 주주들은 배당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지고 주식을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 후자예요, 여러분들. 배당받는 것보다 당연히 주가가 팍 쳐가지고 내가 이득 봐가지고, 여러분 배당받는 걸로 집 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한번 대박 터지면
집도 가능하니까. 물론 그래서 도박이라 많이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가가 많이 튀는 걸 또 선호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많이 튀려면 회사가 사업을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개척하거나 그러면 주가가 빡 튀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매출이 늘어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발적으로 배당을 받지 말고 배당을 우리가 안 받고 이 법정적립금은 법에서 강제로 쌓아라라고 했다면 요 의무적립금은 강제가 아니라 주주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개정 과목에 뭐 사업 확장 적립금 있죠. 그럼 이름에서 이미 느껴지겠지만 회사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쌓아둔 거다라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감채기금 적립금은 우리가 감채가 채무를 감소시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를 감소시킨다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빚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빚을 갚을 용도로 쌓아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무적립금은요, 개정 과목이 되게 다양해. 개정 과목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립금 앞에 목적이 있으면 그건 의무적립금 개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이거 분계예요. 여기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이입이 있거든요. 알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입은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있죠.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뭐냐면 요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감소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입 있죠? 이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분계를 끊으실 때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말 문제까지 다 대비하시려면 그림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분계로만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데 당연히 빠져나가는 쪽이 감소가 되겠죠. 맞죠? 화살표가 빠져나가는 쪽이 감소고 화살표가 들어가는 쪽이 당연히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크게 자본이 5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5개냐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고요. 다시 방금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물론 개정 과목은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그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 있는 우리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서 하는 게 첫 번째 배당. 배당. 그럼 배당은 다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죠. 그죠? 그냥 현금 배당은 뭐냐면 회사에 이익이 쌓여져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요, 외부에 유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했었지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큼 자본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현금 배당은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외부로. 현금을 주는 거니까 좀 이따 현금 배당에 그 의의를 할 건데 현금 배당은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돈 나갔으니까. 그렇죠. 자, 요게 현금 배당이고 반면에 이제 주식 배당이요. 반면에 주식 배당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없애가지고 뭐로 주는 거냐면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럼 공짜로 주식을 발행해 주면 우리가 발행 주식 수가 늘겠죠. 발행 주식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늘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배당의 본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자본금이 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따 문제 하겠지만 우리가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본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림으로 보면 자본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주식 배당도 자본의 변화는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지만 우리가 주식 배당을 실제로 줄 때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주총일 날은 배당을 줘야 안 줘요. 배당을 안 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주총일 날, 여기 주총일이죠. 자, 주총일 날
우리가 잠시 어느 계정 과목을 가냐면 자본 조정에 배우셨을 거예요.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갔다가 나중에 실제로 주식을 나눠주면 주식배당을 주면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 그죠? 현금 배당도 마찬가지고 주총일날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주총일날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잡잖아요, 여러분들. 부채 잡다가 나중에 우리가 현금이 감소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익잉여금의 처분 있죠. 뭐가 있냐면 적립금으로의 적립이 있어, 적립. 왜냐면 적립금의 적립도 이익의 일부를 적립금에 넣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현금 배당은 내가 벌어들인 월급 있죠. 월급을 소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립은 월급의 일부를 은행에 적금 넣는 거예요. 어차피 소비하든 적금 통장에 넣든 내 월급은 감소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녹색.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우리가 이익잉여금의 적립이라고 해요. 적립금의 적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금에 적립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요 적립이라는 표현 나오면 빠져나가는 쪽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니까 얘가 감소하는 거고 들어가는 쪽이 이익준비금 또는 의무적립금이니까 얘네들은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화살표를 일단.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도 자본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본은 변하지 않아요. 같이 챙기시고. 돈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자본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여기 이입할게, 이입. 자, 우리가 이제 이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의무적립금 있죠? 의무적립금은 아까 사업확장 적립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그 적립금이 사업 확장을 다 하고도 남았대요. 그럴 수 있죠. 맞죠? 다 남으면 다시 우리가 그 남아있는 적립금 가지고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회사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냐면 남아있는 의무적립금이 줄겠죠. 그죠? 얘를 줄이고 이제 배당의 재원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넣는 거예요. 이 빨간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입한다라고 해요. 적립금을 이익잉여금을 이입. 그죠? 그래서 이자가 이사하다 할 때 이자고 입자가 들어올 입자 쓰거든요. 그래서 의무적립금 남아있는 금액을 이사해서 배당의 재원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넣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 보시면 당연히 얘는 빨간색은 의무적립금이 감소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늘겠죠, 여러분들. 그죠?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분계로 끊어보게, 분계로. 자, 보시면. 자, 근데 우리 시험에 가끔씩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방금 우리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감소였죠. 요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감소였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플러스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니까. 그럼 어디 태생이에요? 대변 태생이에요. 그럼 대변 태생인 애를 없애면 차변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부 다 차변으로 지금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시험 어떻게 주냐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세요라고 줄 때 있거든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회계하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할 때 2월 이익잉여금 그쪽에 표정이 난 그딴 걸 해본 적이 없다. 아니, 시험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분계 끊으세요라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같은 계정 과목이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미 설명드렸지만 보시면 그럼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주총일 날은 우리가 배당을 결의만 하죠. 결의만 해요. 결의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금 배당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잡히고요. 그렇죠? 주식 배당 드릴게요 라고 하면 아직 주식을 준 건 아니니까 우리가 주식은 교부한다 라고 하지 지급한다 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직 교부하지 않은 주식 배당금이라고 잡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면, 아까 이 녹색으로 딱 여기 녹색이었잖아요. 여기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의무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이 늘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증가해야 되겠지, 대변에. 되세요? 그래서 이 의무적립금은 개정 과목을 좀 줄 거야. 아마 개정 과목 뭐로 하세요? 라고 줄 거니까 하시면 되겠고. 자, 반대로 이입입니다. 자, 이입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거라고 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 증가하려면 대변으로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니까 대변, 그렇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가 이제 의무적립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해당 의무적립금을 차변으로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분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분계는 언제 분계냐면 주총일 분계예요. 시험에는 주총일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당 지급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랬다가 이제 실제로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맞죠? 감소하면서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교부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까고요. 차변으로 대변에 자본금이 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의 비교인데 여기가 그 말 문제가 은근히 나와요.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정말 있어요.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은 분명히 주주총회일하고 지급일이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다르지만 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을 하시려면 얘네 둘이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 라고 가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총일과 배당 지급일이 같다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안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차변에 2월 이익잉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현금.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변에 현금이 있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고요. 차변에 자본이 있으니까 자본이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비교 여기에서는 지급자예요, 지급자. 지급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지급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을 주는 것만큼 자본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암기하시고. 자, 근데 아까도 했었지만 우리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겠죠.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면. 맞죠? 그럼 남는 건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남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그림으로 봤었지만 우리가 주식 배당은 자본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최종적으로 자본은 변하지 않았죠. 자본이 불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급자하고 받는 자는 반대 관계잖아요. 그럼 지급하는 자가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하죠. 자산이 감소하고. 맞죠? 그러면 현금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분계가 끊겨요? 현금 배당을 우리가 받는 자, 여기 배당 받는 자. 여기다 배당 수령자라고 할까요? 배당 수령자? 그럼 배당 수령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금 배당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얼마 대변에 배당금 수익 얼마 잡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현금 오니까 차변에 현금이란 자산이 늘었죠. 맞죠? 그다음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이 증가하면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산이 감소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반대편, 받는 사람은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 배당이요. 주식 배당은 주는 놈이 자본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는 놈이 자본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주식 배당을 받는 자도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계 처리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금액의 증가나 감소가 있어야 회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우리 회계상 거래 요건 있죠. 거래 요건이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돼야 된다. 맞죠? 근데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요, 회계 처리가 불필요하다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내가 만약에 우리가 주식 배당을 받으면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지분율에 따라서 주식 배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주식수는 올라가요. 주식수 올라가죠. 이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론상, 자, 보세요. 이론상 뭐냐면, 우리가 주가 있죠. 주가라는 건 단기 순이익을요,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이론상 주가가 형성이 돼요. 이론상 주가가 형성이 돼요. 그럼 우리가 주식 배당을 주면 발행 주식수 늘겠죠? 맞죠? 발행 주식수는 늘지만 단기 순이익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죠? 주식 배당을 준다고 단기 순이익이 변하면 웃기지. 회사는 영업 활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그만큼 떨어져요, 여러분들. 실제로. 아이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요. 갑자기 10월 25일 날 26,000원이었는데, 갑자기 6,480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지금 거의 한 2만 원 빠졌죠? 근데 왜 여기 20원만 빠졌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거 해서 그래요. 주식 공짜로 줘서 그래, 주식 공짜로. 주식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공짜로 주는 거여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4대1로 해서 4대1.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4주를 공짜로 준 거야. 그렇죠? 그럼 그만큼 주가는 떨어져. 내 주식수는 4배만큼 늘어나는데 주가는 떨어져.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지분율만큼 다 받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는 4배가 떨어지잖아요. 내 발행 주식수는 4배가 올라가지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을 받잖아요.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은 주가는 4배 떨어지는데 주식수는 4배가 올라가요. 금액에 영향 없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을 받았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절대 주식 배당을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진짜 유념하셔야 돼. 시험에 몇 번 출제했으니까 꼭. 자, 그러면 이제 실기 좀 해보죠, 여러분들.